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를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좀 수요 공급도 좀 체크해 보죠. 그렇죠. 시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역 흐름 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죠. 왜냐면 한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 여기 막 변화가 많네. 네. 변화무쌍하네. 2011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에 지방 대상승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 뭐 그때 창원을 필두로 북면까지 입주 공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출렁거렸고요. 충남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에 있는 상남동에 있는 뭐 하나 꿈에 그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입주하면서 전세가 좀 떨어지면서 잠깐 주춤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2017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하락했죠. 3년 내내 네. 지금 거의 하락을 했죠. 2017년 그때가 이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네요. 그렇죠. 김해분들. 2017년으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린 4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하는데 전 고점 가려면 한참 남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그래프가 무조건 전 고점을 돌파하고 20%는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2017년도부터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뭐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없죠. 경남으로 가서 경남 전반적인 뭐 입주 물량도 중요하긴 한데 김해하고 창원 둘 다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창원이 공급 많아서 시세가 떨어지면 김해는 무조건 시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을 먼저 보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공급이 폭증하잖아요. 2017년도에 이제 엄청난 입주 물량이 쏟아졌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적지 않은 입주 물량이 쏟아졌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창원도 이제 시세 좀 하락을 좀 받았을 거고 김해도 볼까요? 그럼 김해는 정말 없었으면 다행인데 예. 김해조차 많았다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자, 김해를 봤더니 2017년부터 증가를 시작해서 그냥 아예 완전 1, 2, 3를 그냥 맞아요. 17, 18, 19를 그냥 폭탄을 지금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세가 하락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하락 안 하려면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상향 경쟁률이 100대 1씩 계속 나오면 돼. 만세대를 입주해 주는데 네. 그리고 중요한 건 2019년도에 분양한 것도 100대 1이 나와줘야 돼. 뭐 20대 1 이 정도는. 그러면 뭐 우상향 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저때 이제 전세가도 같이 엄청 출렁거렸겠죠. 네. 그리고 과연 그럼 미분양은 안 났을까? 미분양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창원하고 김해 둘 다 확인이 필요해요. 창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창원 미분양은 언제부터 증가했는가? 지금 쫙 보면 2016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폭등을 해서 2017년도에 정점 찍고 2018년도까지 정점을 유지하다가 2019년 지나고부터 약간씩 하락의 징조가 보이다가 이제는 정말로 많이 줄었죠. 그렇죠. 거의 반절이 줄었죠. 지금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났다고 하면 김해는 이제 리스크인데 이게 리스크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김해는 어떻게 됐을까? 김해도 비슷한 형국이었을 거라고 자, 봐요. 김해를 보면 2016년도에 조금 뭐 증가했지만 곧 소진 다 하다가 2017년도 8, 9월 달부터 증가해서 소진이 계속 안 됐죠.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을 널리고 널렸는데 누가 아파트를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그때부터 쭉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 미분양이 급 소진되면서 지금 되게 많이 줄었죠. 네. 366 되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 창원의 리스크가 사라졌고 김해 리스크가 사라졌다. 사실 양산은 김해까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클릭 한번 해보죠. 큰 리스크가 없고 조금 뭐 있었지만 지금 양산조차도 많이 줄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의 끝자락 뭐 북구라든지 뭐 강서구라든지 강서구. 그런 것들이 미분양 엄청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산도 한번 볼까요? 강서구 쪽으로 한번 봐야겠죠. 강서구 그렇죠.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미분양이 원래부터 없었어. 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북구 정도 음. 두 개만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나머지 영향을 거의 안 주거든요. 북구도 조금 뭐 있었지만 뭐 지금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보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자체도 문제가 없고 동서남도 문제가 없고 재고가 없다. 이 부분이 리스크가 없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분양에서. 되게 중요하죠. 리스크가 없다는 거. 네. 그 말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좀 봐야 되겠죠. 청약 경쟁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공급은 없어요, 사실.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요. 김해 주천 259세대 이런 것들 이건 좀 조그만 하죠. 주천면에 또 네. 일동 미라주. 일동 미라주 치고는 이 정도면 그래 선빵했네. 네. 김해는 오케이. 그 다음에 경동 리인뷰 이런 것들. 야, 이런 것들은 위치 한번 보자. 와,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이거 약간 지주택으로 한 것 같네. 네. 장유 쪽에 지주택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지 자체가 무슨 개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이 도로로 도시가 좀 갈라지고 하나씩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여기 쌍용예가 1차 이런 것들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여기는 도로로 완전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서 여기는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예. 그런 곳에다가 또 이게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에. 근데 그 옆에다 하니까 이미 검증된 아픈 손가락 옆에다가 바로 해버리니까 네. 이거는 참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이 동네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심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미분양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실제 가보면. 라는 거 좀 체크 필요하고 그 다음에 3점 그린코어 이런 것들은 3.7대 1 지금 이제 매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분양하는 게 없어서 사실 그렇죠. 매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실제 김해 지역의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 시세가 어디서 주도하고 있냐면 지금 부원동하고 주천면, 장유동이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리딩하는 실질적인 아파트들이 이제 김해 센터푸르지오, 두산 위브더 제니스, 네, 그리고 주천면에 있는 부원역 거. 푸르지오, 그 다음에 김해 유라원 메이저 자이 그렇죠. 대장들이 네. 다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최근 3개월 동안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매달 3천만 원 이상 오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매달 3천만 원. 매달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한 달만 잠깐 딴 생각하면 3천만이 올라 있고. 연봉이 그냥 탁 들어온다는 거죠. 사이버 머니긴 하지만 그렇게 매달 이게 더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다분히 있다. 지금 거주하신 분들 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지금 뭐 엄청 이제- 많이 기다렸으니까. 네, 거의 3년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가 지금 파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요거 올랐다고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 또 하나 나왔네. 지금 파는 특히 사람들이 실고자분들이 팔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예전부터 좀 팔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하락을 했잖아요. 네. 좀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나서 자기는 이제 그래 창원을 샀어야 되는구나. 부산에 있는 강서구를 샀었어야 되는구나. 그 고민하다가 팔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살까 고민하는데 그걸 천천히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막 날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팔고 났더니 1억이 더 올라 있는 상황. 네. 네, 좀 문제가 있고요. 제 뭐, 생각에는 실제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거주자들도 거래도 하는지 거래량을 좀 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서울 사람들은 과연 투자를 많이 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보자고요. 김해가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평소보다 1.5배 정도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150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0.24예요. 0.24.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0.02도 좀 올랐구나 싶은데 0.24는 10배 정도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냐면 거래를 평소보다 4배, 지금 5배. 4배에서 5배 가량 집중 거래하고 있다. 마산 회원구는 지금 아예 그냥 뭐 서울 사람들이 주워 담고 있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봐줄 수도 있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김해는 한산하다. 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사람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봤더니 여기도 한 똑같이 뭐 1.4 비슷하게 하고 배. 있더라. 네.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실 실고유자분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조금 반응이 좀 느리긴 할 거지만
한번 살펴보면 최근 6개월 정도만 1년? 6개월 정도만 보자. 왜냐면 1년 너무 길고 그렇죠. 6개월 동안 흐름이 확실히 왔으니까. 그래서 경남권에서 실고유자분들이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어디냐면 의창구예요. 왜 의창구에 그 용지 아이파크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고유자분들도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인시대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유인시대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사실 양산이더라. 아무래도 물금이겠죠. 물금을 필두로 해서. 네. 그리고 지금 김해는 어디 쪽에 와 있느냐? 110 정도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실거주자분들이 집을 못 사고 있어요. 망설이고 안 사고 있어. 그래요. 마음은 창원 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는 놓쳤잖아요. 그럼 뻔히 자기 앞마당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보고 보고는 있지. 보고 있는데 이미 1억 가까이 올랐다는 거. 그 돈 주고 내가 못 사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김해가 7억이 말이 되냐? 근데 1년 지나면 저게 150이 된다. 거래량이. 2년 지나면 그때 150을 넘어간다. 지금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거죠. 실거주반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150%. 그렇죠. 실고유자보다 서울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더라.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140% 거래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아파트 단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지금 아파트 단위로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시세 상승을 좀 많이 한 애가 누구냐면 여기 이제 김해 유라, 그렇죠. 메이저 자이 신축이니까. 3평이 6개월 동안 1억 3천이라는 시세 변화를 이뤄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옆에 옆에 있는 전세 상승도 대단해. 그렇죠. 근데 왜냐면 워낙 저렴했거든. 그렇죠. 전세가율이 50%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하다. 네. 어째 이건 좀 특이사항이 있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좀 현재 봐야 되고. 전세가율을 보더라도 뭐 한 네. 70%가 사실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67%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갭이 얼마냐면 1억 6,500. 그렇죠. 그러면 매가가 한 5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지금 한 33% 정도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장급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대장급을 살 수 있는 것 치고는 금액이 과한 게 아니다. 적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이걸 샀으면 투자 수익률이 지금 87%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얼마였냐면 매매 가격이 4억 9천이 아니라 3억 6천이었을 거고 전세가 2억 1천이었을 네, 2억 텐데 그때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금이 좀 그때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거의 뭐 2억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봐야지. 뭐 1억 한 6, 7천 들어갔겠죠. 비싸게 들어갔네요. 1억 7천인데 그때도 사람들 고민했겠지. 1억 7천을 놓고 이걸 사야 되냐. 그렇죠. 근데 6개월 만에 수익률이 지금 87%다. 6개월 만에 87%는 진짜 아름다운 수치죠.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금액만 보고 무조건 소액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역시나 부원역 프로지오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 친구는 중대형 49평 이런 친구들이 시세를 리딩하더라. 그렇죠. 그만큼 이런 대형을 커버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매가가 7억 이제 넘게 이제 나올 거거든요. 전세가율이 57%니까 이거는 투자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실무자분들은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여유가 있으면 33평보다는 차라리 좀 큰 평수로 선택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부원역 프로듀를 살 때 실고유자분들이 33평을 살까 만약에 49평을 살까 망설이고 있다면 둘 다 살 수 있는데 당연히 큰 평수가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터 부산위부터 제니스 더 제니스이기 때문에 상품성에서 약간은 프리미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그만큼도 많이 올랐고 전세가는 점점점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봐지고요. 네, 당연히.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중앙 하이트 8단지 이런 것들은 좀- 유라 1지구에 있는 대장급이에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33평이 중심인데 이 친구가 유독 대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세 상승 금액에서는 지금 조금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 뭐 입지 차이로 보면 동탄 2기 신도시하고 동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되는 거죠. 전세가율이 지금 74%니까 지금 꽤 높은 거예요.
대형인데 불구하고 74%,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라자야가 다 아까 비슷한 외주하고 친구들이고,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보마을, 가보마을. 장유에 속하는 이 친구조차도 시동을 지금 걸었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1억. 야, 작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억 뭐 얼마 하던 게 지금 4억 네. 5천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저세가가 좀 낮긴 하지만 그렇죠. 저세가는 분명히 여기 다 올라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 다 비슷한 애들이고요. 그렇죠. 뭐 이 편에 그다음에 포함. 롯데캐슬 가야 1단지가 하나 보이네요. 롯데캐슬 가야 그렇죠. 1단지. 이거는 동상동. 동상동에서는 이제 이런 아파트를 이제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실제 시세도 오르고 있고, 이런 것도 수익률이 84%다. 야,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각기 결국은 권역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부원역 중심, 그리고 유라 신도시 중심, 그 다음에 아까 주천면이라든지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동들, 아까 동상동부터 시작해서 일부 동들,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안 오르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냐? 계속 가보면 나오겠지. 그렇죠. 한 2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냐면 팔판마을, 젤미마을, 그렇죠. 이 장유동 이런 거거든요. 그런 애들도 지금 10% 가량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2억 하던 게 지금 2,700 10% 15% 가량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이제 50%가 아파트 올라갔고, 가격 대비면 2천 얼마면 작은 상승률은 아니죠. 6개월에 지금 10%에서 15% 올랐다는 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군뿐만 아니라 2군까지도 흐름이 좀 같고, 2군 내에서도 지금 이제 뭐 평수가 좀 큰 것까지도 조금씩 이제 가려고 가고 한다. 있다. 근데 이제 평수 큰 거는 아무래도 1군에서 지금 먼저 팍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2군은 대부분 평수가 그래도 좀 중소형 평대가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네. 질문 몇 개만 좀 확인하고 그렇죠. 좀 뭐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김해 대장 미래 시세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7억 정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좀 소견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분양이 33평 기준으로 4억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4억 초반이었는데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피를 이제 막 붙이면 이게 이제 뭐 아까 좀 비싼 것들, 펜트하우스 요거는 사실은 열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열애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6억 한 후반 정도가 음. 실제로 좀 거래하고 좋은 거 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 뭐 요런 것들 보면 펜트하우스 이런 거 아니지만 7억 앞동, 나오죠. 여기는 또 앞동하고 뒷동하고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1억 가까이 차이 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똑똑한 거죠, 분양한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앞동 기준으로는 거의 5억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지금 피가 2억이 붙었으니까 지금 7억인데 네. 이 녀석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김해의 대장이 7억이에요. 네. 창원의 대장이 10억 5천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비율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69%좀 나와요. 아, 60%. 네. 뭐 창원 대비 70%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적당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가끔씩은 만들어지고 난 모습을 보면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더 높은 거래 가격도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이제 잡아간다면 70% 정도는 무난하다.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해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김해 전망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은 무조건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해도 더 간다. 뭐 얼마큼 더 가냐 그렇게 좀 논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창원이 뭐 평당 뭐 3,200이면 3,500? 뭐 그런 수준은 뭐 가뿐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평당 뭐 300만 원만 잡더라도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1억 이상은 그냥 무조건 더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한 것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수적으로 좀 그렇게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대장이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1.5군, 2군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갭을 이렇게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싶네요. 네. 다음 신축이랑 요 김해 대장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봐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퉁치면
1억 자금으로 사고 싶어 근무 중입니다. 연지 푸르지 옆에 있는 이진 캐스트빌. 연식도 나름 괜찮고 네. 조건도 나름 괜찮은데 네. 이런 때 이런 걸 사도 되는지, 아직 흐름이 받지 못했던 대상들을 좀 사도 되는지. 왜 안 사요? 왜 안 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보면 이제 호가만 나와 있고 뭐 거래는 조금 뭐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도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달 동안 시세가 뻥뻥 뛰고 있다는 얘기죠. 밑에서 지금 놀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3억. 근데 이 금액이 크진 않아. 3억 3천, 4천. 근데 과거에 이제 2억 6천. 그러니까 한 7, 8천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건 거거든요. 21평이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28평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당연히 검토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어느 정도는 괜찮고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 오르면 같이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경남에서도 기매를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 전망도 좀 해드렸고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요.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권역도 좀 알려드렸고요. 거기 대표하는 아파트도 조금 살펴봤고요. 실제 가격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타 지역을 비교도 좀 해봤고요. 네. 앞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미분양도 봤고요. 앞으로 입주 물량들도 좀 봤고요. 네. 입주 물량도 봤나요? 과거 입주 물량을 봤는데 미래 입주 물량 봤나요? 그러네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미래 입주 물량을 못 봤네요. 202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균치보다 작아지죠. 네. 공급이 작아지고 2022년도는 너무 적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 리스크도 거의 없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23년도에 3,000세대 이 정도는 워낙 그때 분위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미분양이 충분히. 없어서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차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조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면 여기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공급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지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국 방방 곳곳 진단해드리도록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